안녕하세요. 새벽의 띵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거래, 첫 매수, 아직 너무나도 부족한 제 부동산 매수기를 시리즈로 다뤄보는 제 1편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보러 가시죠. 고고고! 부동산을 사려고 3개월을 공부했다. 11월부터 12월, 1월, 2월. 나는 이 순간들 동안 짧게 이곳저곳을 방황했다. 무엇을 사야 할지 몰라 경매에도 기웃거렸으며 어떻게 사야 할지 도통 감이 오지 않는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처음에는 부일남님의 클래스 101 강의를 시작하여 주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비티님과 램구님, 햇남님의 유튜브를 돌려 들으며 지방에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부동산 지인, 아실, 호객노노, 네이버 부동산을 들여다보되 디스코, 다음 부동산, 직방, 카카오맵 등 다양한 기능들과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는 법을 배워나갔다. 그리고 평택에 투자할까 원주에 투자할까 고민을 엄청 했다. 진짜 주식창보다 더 하다고 했던가? 호객노노와 아실, KB 부동산 리뷰온을 번갈아 가며 계속 보았고 화장실에서도 매물 갭 차이 적은 것 중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하염없이 살펴보았다. 회사에서도 업무는 하고 있는데 머릿속이 고민들로 꽉 차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나날을 보내다가 부동산 용어도 너무 익숙하지 않고 처음엔 평택에 갭 투자하려다가 시드가 2천 중반 정도밖에 안 되어서 경매도 공부하러 경장인 선생님의 특강을 신청해 들었다. 신용카드를 안 쓰고 체크카드로 그달 생활비를 9만 원째 쓰고 있는 나를 보며 부동산 경매 투자하는 다주택자 선생님이 신용카드에 대해 알려준다. 신용카드와 대출이 있어야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고. 그리고 햇남님의 영상과 램구님의 영상을 보며 대출을 일으킨다. 솔직히 이때 가슴 엄청 떨리고 점점 대출을 조여올 것 같다는 불안감도 커서 대출을 못 받을 것 같아 무서워 그냥 빨리 시도를 했다. 그렇게 불안감이 커진 상태에서 여러 은행을 상담을 해보았지만 결국 나는 주거래 은행밖에 대출이 되지 않았고 4.79%의 2,600만 원을 신용대출로 받게 된다. 사실상 다른 곳도 들러서 상담했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긴 한데 신용점수가 낮아 토스뱅크, 카카오뱅크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타은행을 가도 거절만 받았다. 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체크카드만 썼기 때문에 신용도가 좋지 않았고 신용카드를 왜 써야 되는지 이때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출까지 일으키고 나니 정말 실행해야겠다는 결심이 선다. 그래서 부일남님의 클래스 101 강의를 듣고 강의를 통해 탄탄한 뼈대를 세울 수 있었지만 내가 부동산 문화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수없이 반복하길래 실행을 못할까봐 강사 동행 클래스까지 듣게 되었다. 역시 돈이 들어가야 사람이 공부를 한다. 그렇게 조원들과 임장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혼자 절대 부동산 못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조원이 바빠서 약속이 파토가 나고 혼자라도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한 주도 빠짐없이 부동산에 갔고 매물도 다양하게 계속 보았다. 사실 감이란 게 잡히지 않았다. 강사 동행만은 큰 도움이 되었지만 내 실력을 쌓는 건 결국 내 일이니 내가 보는 눈이 트일 때까지 계속 임장을 다니자고 생각했다. 공부를 하던 중 조정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의 취득세 중과에 대해 알게 된다. 조정지역을 먼저 매수해야 두 번째 집을 매수해도 취득세가 1.1%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원주와 강릉, 충주를 내 리스트에서 지우고 결국 평택과 청주 중 하나 고르기로 했고 그렇게 분석했지만 내 마음에 드는 투자처는 나타나지 않았다. 무엇인가가 다 조금씩 걸렸다. 그리고 생각보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에 답답했고 여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 된다. 그러다 얼음공장님의 저서를 읽게 되었고 그의 단단한 말투와 신념에 매료되어 그가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다. 그리고 강의를 신청해서 듣다가 공개를 일주일 뒤에 하나씩 여시길래 너무 답답해서 서점에 가서 그의 책을 뒤졌다. 책을 뒤지다가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갭은 또 없구나 하고 포기하려던 찰나 네이버에 싸게 나온 집을 보게 된다. 1층의 구축, 남들이 기피할 만한 조건을 가진 수도권 아파트. 그런데 초역세권. 고민이 되기 시작한다. 그 주는 부동산 공부에 너무 지친 나머지 좀 쉬자고 생각하며 집에서 손품만 팔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주인데 책을 읽고 매물을 찾아보다 전화를 하게 된다. 지금 가도 돼요? 중개사 사무장님이 와도 된다고 한다. 얼굴을 제대로 씻지도 않은 채 대강 머리를 질끈 묶고 지하철에 몸을 옮겼다. 집에서 출발한 시간은 4시, 대략 2시간이 걸려서 간 곳. 나는 그곳에서 6시에 바로 집을 보았다. 화장실 싱크대 부분 수리에 벽은 아이들 낙서 투성이고 샤시도 안쪽만 되어 있는 상태의 집. 1층 남향 확장된 집이었는데 뭐랄까
사진은 찍었는데 집이 너무 지저분하긴 했다. 머리가 복잡했다. 막상 사려고 하니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중개사님이 전세 끼고 매매에 대해 리스크를 아냐고 물어봤다. 대출을 얼마나 일으킬 수 있는지 분석은 해보았냐고 또 물어봤다. 사실 이거에 대한 감이 제대로 없었다. 역전세가 나면 대출을 일으켜서 그 돈을 먼저 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강의에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내가 실제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대출 상담사님께 그 다음날 회사에 와서 전화를 걸었다. 혹시 저 대출 얼마나 나오나요? 그랬더니 대출 상담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주택자고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거면 KB 시세 기준으로 해서 70%가 나온다고 하셨다. 그렇게 큰 리스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나 전세 매물이 많이 없다는 점에서 그래 전세 맞추면 되지 하고 조금 무모한 투자를 감행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이 가격에 지금 아니면 내가 수도권에 집을 마련을 못할 것 같고 한 살이라도 빠를 때 사이클을 돌려봐야 내가 나중에 진짜 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감행을 했다. 피터팬 및 다른 중개업소에도 매물을 내놓으면 전세일자를 못 구하진 않겠다고 일단 생각했고 그리고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잔금일을 4개월 뒤로 맞췄다. 보통 잔금일은 2개월, 3개월 정도로 잡는데 나는 좀 넉넉하게 4개월로 잡았다. 이걸 사실 부동산 중개인분들은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잔금일을 길게 빼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너무 불안하다고 얘기를 했고 초보자니까 잔금일을 4개월로 맞춰주세요 라고 말했다. 호가가 정말 싸게 나왔었는데 원래 1층이 KB시세 4억인데 호가가 3억 5천에 나왔다. 그 3억 5천에 나온 집을 나는 1,000만 원을 처음 깎았고 그리고 중개인분께 한 번 더 부탁해 500만 원을 더 깎았다. 결과적으로 나는 3억 3,500에 1층 기준 KB시세 4억인 집을 사게 되었다. 우선 가계약금을 1천만 원 썼다. 사실 가계약금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는 건데 나는 그 이후에 알았다. 나는 그 계약금은 무조건 10% 내는 건 줄 알아서 처음에 다 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가계약금을 내고 그 다음 계약금을 내는 거라고 한다. 나는 이걸 하나도 모르는 정말 초초초 불인이었다. 뭔가 미숙한 듯한 이 거래.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래도 내가 수도권에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다면 구축 1층임에도 불구하고 산다. 집을 가지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며 회사에서 문의 전화를 받는 척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했다. 지금까지 제가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과정인데요. 일단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이 진행 사항을 여러분들께 빠르게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 정말 완전 초초초 불인이어서 제가 겪는 과정들이 여러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가계약금, 계약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거의 개념도 몰랐거든요. 이걸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 봤는데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 봐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투자, 첫 매수 솔직히 너무 겁나고 떨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그 과정을 겪는 중이고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모르는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서 부동산은 더 많이 배운다고 얘기를 하죠. 저 또한 그렇게 제가 실행하면서 배우는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낱낱이 밝혀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새벽의 뜬별이었고요. 부동산 매수기 2탄, 3탄이 올라올 것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